지금 가을이 오고 있는데 어머 부산은 지금 후끈후끈 열기가 뜨겁답니다. 왜 그런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국제영화제 첫 단독 사회자를 맡게 되어 떨리기도 하지만 수많은 영화인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저는 무척이나 설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설레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반갑네요. 부산 국제영화제의 계절이 돌아온 건가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매년 10월 첫째 주가 되면요. 전 세계 영화인들의 시선이 부산으로 향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닌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야. 올해는 지난 5월에 이 집행부가 총 사퇴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준비를 해서 예정대로 이런 행사를 열게 됐습니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나오는 지금 배우, 개막식 사회를 박은빈 씨가 단독으로 맡게 됐는데 부산영화제 개막식을 이렇게 배우 혼자서 맡는 건 역대 최초였습니다. 어허. 원래는 이재훈 씨와 공동사회자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지난 1일 이재훈 씨가 허혈성 대장염으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면서 불참하게 된 거죠. 어허. 하지만 박은빈 씨 혼자서도 능히 사회를 잘 맡아냈습니다. 이야 진짜 멋져요 박은미 씨.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혹시 부국제라고 아세요? 저는 정말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줄여서 부국제라고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저는 알고 있었죠. 어머, 세상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나라에서 28년이나 된 영화제인데 어허. 부국제 하면 당연히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아하. 그런데요, 28년 만에 최초로 호스트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습니다. 누군데요? 바로 송강호 씨인데요. 어머나. 사실 원래 이 역할이 있었던 역할은 아니에요. 오. 그런데 지금 안진용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주최 측 수뇌부가 전원 사퇴하는 이런 내홍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개막 선언을 하고 이 주최 측에서 손님 맞이할 얼굴 역할을 할 사람이 지금 공석이 된 상태였던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배우 송강호 씨가 개막식 호스트를 맡아 나서서 저렇게 레드카펫에 입장하는 후배 배우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송강호 씨는 이 호스트 역할 제의를 흔쾌하게 수락은 했다고 하는데 아마 마음속에 부담감은 있었을 겁니다. 2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한 우리 부국제가 이 비상체제인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사실은 되게 민망스럽다. 아하. 서서 손님 받고 이러는 것이 그래도 오랜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는데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를 잘 이끈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큰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손님들을 초대했으면 당연히 그 초청한 주인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송강호 씨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표현 레드카펫 이거 떠오르잖아요. 당연하죠. 네. 영화제 하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레드카펫이죠. 그러네요.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오면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어떤 의상을 입고 올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런데 아하.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송강호 씨가 호스트 배우로 그 자리를 지켰고요. 본인하고 함께 영화를 촬영했던 임수정 씨가 일단 보였고요. 어허. 임수정 씨가 호스트로 만든 송강호 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장면이 있었고 네. 또 화란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돌아온 배우가 송중기 씨인데 오, 네. 여기서 송중기 씨가 완전히 그 역할 예전에 보던 역할랑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약간 이제 폭력배 이렇게 나오는데 네. 어쨌든 노 개런티로 출연했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송중기 씨도 저 지금 장면에 나오는 신기한 게 정모 씨도 지금 최진봉 교수님 언급하는 분 그 쫙쫙쫙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림이 좀 대박 사건이에요 진짜. 제작진과 제가 다 어허. 짜고 하는 겁니다. 아하, 네. 그리고 한효주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드라마에서 엄청난 인기를 또 누리고 있잖아요. 네. 한효주 씨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나서 중국 배우 판빙빙 씨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판빙빙. 예, 어허, 그래서 네. 유명한 분들 그다음에 정말 스타들 우리 그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모두 다 개막식 레드카펫을 밟아서 사람들이 네.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러 스타들 중에서도 뭐 국내 스타, 해외 스타 총 출동했습니다. 아마 가장 주목을 받으신 분은 이분이 아닐까 싶어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廿年啦，你賭到咩都冇晒。係時候清嗰條數佢。我又唔識韓國話，我冇同佢傾啊，淨係同佢打個招呼啫。佢又同我講咗韓國話，我又唔識聽啊，即係第二個雞同鴨講嘅啫。大家都唔知息息相關，攬下親下。我又想識佢，佢又想識我，我就話你係我 hero，佢話咁乜得，我唔知佢講乜啊就。 아, 반가운 얼굴이 주윤발 씨의 중국 발음이 쩌오른 파네요. 이선 교수님. 네, 뭐 아주 비슷한데요. 어쨌든 네. 네, 영웅 본색. 저도 심지어는 저 영화 잘 안 보는데 네. 극장에 가서 이 영웅 본색을 보고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존재하는구나. 오.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생존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진짜 아주 감동을 하면서 네. 봤던 기억이 아하.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계속 씹고 다니던 게 대체 뭔가 그게 담배 꽁초도 아니고 저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쑤시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영화가 기억나는데 네.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죠. 지금 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지금 조금 약간 서글픈 생각도 들어요. 격세지감이다 이런 그러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옛날에는 정말 원기왕성하고 야.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네. 뭐 요건 또 광고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사랑해요 밀땡땡 네. 그거 있잖아요. 아하. 영웅 본색뿐만 아니라 가을날의 동화, 철혈 쌍웅, 마호 장룡 뭐 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진짜 뭐 우리들의 우상이었죠. 그야말로 아이돌이었는데 옛날판.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유명한 건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이제 알려져 세상에, 가지고 그래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안진용 기자님 최근에 쩌오른 파 그러니까 주윤발 씨가 뭐 와병설 뭐 거기도 휩싸이지 않았었어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와병설을 넘어서 죽었다는 그래서 이런 사망설이 나왔어요? 사망설까지 나왔는데 오.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기자회견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너무 수시로 나오는 거에서 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냐. 이것만으로 내가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여유가 굉장히 저는 놀라웠던 것 같고요. 아까 송강호 씨랑 나랑도 대화를 어떻게 나누냐 물어봤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조금 꾸밀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인사만 했다. 송강호 씨가 한국어를 했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서 놀란 게 두 분이 보면 연배가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네요. 근데 진짜. 송강호 씨가 맨 처음에 주윤발 씨를 소개할 때 모든 영화인의 히어로, 영화계의 큰형님이라고 했는데 무려 13살이나 주윤발 씨가 많습니다. 그래요. 70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어머. 저렇게 자기 관리가 탄탄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랐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랑해요 밀땡땡 그건 한국어를 아니까 네. 그 인사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와 그런데 진짜 세월을 누구나 나이는 들기 마련인데 참 중후하고 멋지게 나이를 먹는구나 주윤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요 또 이분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대 때부터 제 마음의 별이었던 윤 선생과 함께 영화실을 찍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건망증이 와갖고 말을 자꾸 잊어먹네요. 환자분은 지금 알츠하이머 병이세요. 오케이. 오케이. 한 번도 안 해도 돼? 아니 왜요? 누가 불만이세요? 한국영화 공로상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상을 따님이신 백진희 씨에게 드리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씨가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엄마를 돌보았는지 그러면서도 겪지 않아야 될 마음고생을 얼마나 겪었는지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 윤정희 씨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창동 감독의 이 손수 직접 이 뭔가 기리는 이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 기리는 말 중에 보니까요. 허준 변호사님 일단 귀에 딱 꽂히는 게 뭔가 의미심장한 대목도 지금 담겨 있어요.
아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상을 따님인 진희 씨에게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겪지 않아도 될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그 이렇게. 마음고생요. 네. 네, 그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고윤정희 씨가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 지정과 둘러싸고 가족끼리 법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 기억나네요. 아하. 그렇습니다. 2020년에 이 딸인 백진희 씨가 이 프랑스 법원과 한국 법원에 다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했었어요. 프랑스 법원에서는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이 됐는데 한국 법원에서 이 심판 청구를 했더니 이 고인의 동생이 이 제대로 돌보지 않고 윤정희 씨를 사실상 프랑스에 방치해뒀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내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항소심에서는요. 딸인 백진희 씨가 성년 후견인이 되는 게 맞다고 결정이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생 측에서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인 이 윤정희 씨가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은 성년 후견을 받을 당사자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 대법원에서 심판할 어떤 이익이 없어진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항고가 기각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원심의 결정이 확정이 되는 효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진희 씨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이 맞다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창동 감독이 공로상을 수상하면서 이 주변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백진희 씨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설명 듣다 보니까요. 최명규 원장님. 대리 수상을 하게 된 고 윤정희 씨의 따님 백진희 씨도 저 이창동 감독의 뭔가 이 기념사를 들으면서 정말 회한의 눈물 같은 거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제 백진희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사람들을 만나건 길을 다니든지 간에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구설수를 계속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런데 뭔가 저렇게 자리매김하는 게 딱 있으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는 게 일종의 증명이 되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어떤 괴로움이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걸 회복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번 수상으로 그나마 정말 그 마음고생 좀 훌훌 털어내는 계기가 되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